안녕하세요. 방금 전까지 비디오 안에 있었던 바람의 딸, 그리고 지금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함비아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얼굴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익산 꽃다운 시민대학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이 비디오에서는 세계시민학교 교장으로 끝났잖아요. 제가 그 사이에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보고를 드릴게요. 그 사이에 제가 이화여대에서 국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에서 이 국제학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면 반가워하실 소식도 하나는 그 사이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하고 같이 쓴 이 책도 나왔습니다.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함께 걸어갈 사람이 바로 남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다르게 살고 있는데 336으로 살아요. 3개월은 제가 네덜란드에 가서 네덜란드 분이거든요. 3개월은 안토니 남편이 한국에 와서 살고 6개월은 각각 떨어져서 각각의 일을 하면서 중간에 만나서 얼굴을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 나중에 조금 더 얘기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그 처음은 여행을 다니면서 어떻게 그 혼자서 여행을 다니는가, 바람처럼 다녔는가 그런 이제 여행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그 젊은이들이여 그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이런 이제 젊은이들한테 도전을 주는 그런 강의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때는 우리는 모두 손이 몇 개인가 한 손은 자신을 위하여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나눔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의 주문은 우리 여러분 익산 꽃다운 시민대학의 주문은 혼자 있는 힘이 있어야 함께하는 힘도 있다라는 용기와 이런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에 대한 강의를 요청을 하셔서 오늘은 그거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른 강의들은 또 우리 익산에 얼굴 보면서 다른 시간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간 60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한 가지 그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말이 빨라요. 빠르죠.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빠르다고 하세요. 그 미만인 사람들은 50대 미만은 뭐 그 정도는 이렇게 하는데 좀 빠르다고 하시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이 비디오를 2배속으로 듣고 있구나. 오늘은 말 빠른 강사를 만났구나. 그 대신 60분 강의를 120분 내용으로 듣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발음은 정확하게 그리고 목소리 톤은 요렇게 높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 제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학교에서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세계 시민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혼자 있는 힘, 혼자 뿌리를 받고 있는 힘이 있어야 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주제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민대학 여러분 뭐 여러 층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50대 후반, 60대 요 정도의 분들은 아마 이 공감하실 이야기들을 이제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모든 것 제가 여행을 하고 그다음에 구호 현장에 가서 아까 비디오에서 보셨듯이 구호 현장에 가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고 사람들을 구해내고 사람들이 구해내는 것을 사람들에게 동참하게 해서 또 구하는데 같이 힘을 합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 시민학교 하는 이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지도예요. 저는 세계지도가 없었으면 아마 이 모든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익산 시민 여러분 일을 만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제 인생이 세계지도와 함께 왔다는 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나서 요 혼자 있는 힘, 위기를 극복하는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계지도가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 인생이라고 할까요? 제가 살아온 길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저에게 중요한 일들은 모두 세계지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세계지도를 보고 살았어요. 생각을 해보니. 그게 무엇이냐? 세계지도를 보지 않았으면 여행도 다니지 않았을 거고, 여행을 다니지 않았으면 구호라는 이 일도 만나지 않았을 거고,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세계시민학교 교장 일도 하지 않았을 거고, 박사도 되지 않았을 거고, 교수도 하지 않았을 거고, 그 모든 것이 시작이 이제 세계지도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세계지도를 봤다. 이거는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세계지도 사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버지의 작전이셨어요. 제가 그 딸 셋 아들 하나의 형제로 형제 셋째 딸인데 우리 형제 모두를 우리 엄마 아버지는 세계를 무대로 사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으셨어요. 제가 1958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로서는 사실 세계 무대로 산다 이런 거는 굉장히 그 흔하지 않은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세계 무대로, 세계를 무대로 사는, 그 세계를 무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1958년이면 그때가 언제예요? 60년도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어학연수를 간다거나 뭐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생각해 놓은 것이 뭐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생각한 게 뭐냐면 바로 아이들한테 세계지도를 많이 보여주자예요. 어떻게 하든 세계지도를 많이 보여주면 이 눈이 확 뜨일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계지도를 갖다 붙여놓으셨어요. 지금처럼 문방구에 가서 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방구는 그때 조그만 이런 식받침 정도의 세계지도잖아요. 큰 세계지도를 어디서 구해오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기자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하기가 이제 쉬우셨겠죠. 그리고 집에 가면 늘 세계지도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밑으로 내려가도 내 눈앞에는 세계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루에도 세계지도가 있고, 공부방에도 세계지도가 있고, 또 이제 그 언니들하고 같이 사니까 이제 2층 침대 쓰는데 2층에 천장에도 세계지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굉장히 흔한 얘기가 어떤 나라의 수도 찾기, 어느 나라는 어느 대륙에 있나 이런 것들이 그냥 보통 일상적인 그 이야기였어요. 세계지도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세계 땅이 다 붙어 있어요. 오, 저 땅이 다 붙어 있으면 저거 한 바퀴 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10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그 직장에서. 아버지, 이 땅이 다 붙어 있는데 이거 한 바퀴 돌 수 있지 않아요? 다른 아버지 같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만화책을 너무 열심히 봤구나. 그렇게 하셨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바라던 바잖아요. 오, 당연히 할 수 있지. 너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10살짜리 꼬마가 나 한번 해볼 거예요. 딱 그 꿈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또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엄마는 이제 부산 분이세요. 근데 부산에 그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 옛날에는 그 미제장사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그 아줌마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아줌마들의 그 마케팅력이라는 건 끝내주거든요. 뭐든지 세계지도가 걸려있는 것, 세계지도가 관련된 것은 무조건 사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월급 하나로 4명을 키우려니 뭐 그 생활이 팍팍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는 물건들을 구하면 사셨어요. 투자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집에 가면 식탁보가 세계지도예요. 밥 먹다가 소금 그러면 이집트에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집트를 찾아. 어느 때는 샤워 커튼이 세계지도예요. 샤워하다가 엄마 샴푸 어디 있어? 그럼 거기 그 인도 캘커타 옆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한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요 지금도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는 물건을 보면 지금도 사요. 저는 옛날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는 걸 그냥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오늘도 오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있을까? 가방부터 세계지도. 그렇죠? 그런 다음에 거기 안에 안경집도 세계지도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넣고 다니는 박스도 세계지도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엔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짝 이런 큰 타월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타월이라니까 숄이라 그럴까요? 이것도 세계지도. 정말 이렇게 세계지도만 보면 이렇게 사게 되는 이 버릇이 10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뭐 50년도 넘었죠. 마음속에 세계지도가 확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세계 일주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품었어요. 그 이제 언젠가는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는 이제 다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만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이제 그 책을 보시고 오늘 시간이 없잖아요. 드디어 33살에 세계 일주를 떠납니다.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 싹 가지고 그때 직장 그만두고 그리고 무슨 국민연금 뭐 이런 거 다 해체하고 정말 싹 모아서 돈 떨어지면 와야 되는 그런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세계 일주를 떠나요. 세계 일주를 떠날 때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는 육로로만 다닌다. 우리나라는 육로로 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경이 비무장지대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육로로 가는 그 기쁨을 맛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지로만 다닌다.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게 다니고 그다음에 좀 몸 편하게 다니는 데는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돈을 아낄 것인가 시간을 아낄 것인가 당연히 이제 돈을 아껴야 되고 돈을 아낄 것인가 힘을 아낄 것인가 당연히 이제 돈을 아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정말 호기심이 충천할 때 오지로 가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곳이라서 정말로 그야말로 오진 거예요. 오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동네. 그리고 세 번째는 혼자서 간다예요. 왜 혼자서 갔느냐? 같이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한테 뭐는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단호하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일단 혼자서 시작하세요. 일단 혼자서 시작해서 한 발짝은 여러분이 뛰어야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더 좋고예요. 사실 제가 여행을 혼자 다니지 않았다면 그 많은 사람과 그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6년이 됐어요. 맨 처음부터 6년이라는 세월은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는 돈 떨어지면 온다는데 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돈을 하도 아꼈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맛있는 거를 먹고 무슨 신기한 거를 보고 뭐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는 이 6년간의 이 세계 일주가 무엇이냐면 정말 제가 할 일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제 나가면 한 대륙에는 육로로만 가니까 처음 대륙의 끝에서부터 북진을 하든 위에서 북쪽에서 남진을 하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한 대륙에 가면 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부터 쭉 올라가서 멕시코를 지나서 저쪽에 이제 알래스카까지 가는 거고 여기가 만약에 아프리카 대륙이면 아프리카 대륙까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리고 나서는 육로로 북진을 하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지나 탄자니아를 지나서 이집트를 지나서 요르단을 거쳐서 터키를 거쳐서 지금 이란을 거쳐서 지금 또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모스크바까지 가서 횡단 열차를 타고 그리고 이제 베이징에 와서 배를 타고 한국에 오는 또 남미 대륙이면 또 아르헨티나부터 시작해갖고 쭉 올라가서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알래스카를 가고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제가 뭐를 보게 되냐면 정말로 1,000원, 2,000원에 죽고 사는 그런 아이들을 본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별로 없었지만 직접 보고 나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까지 같이 놀던 아이들이 오늘 픽 쓰러졌는데 그 다음날 아이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을 잘못 먹어서 설사가 났는데 그 설사가 탈수가 돼서 그래서 그냥 죽어버려요. 걔네들은 닌걸 한 병이면 되는 거예요. 닌걸을 1,000원. 또 어느 때는 홍역에 걸려서 죽고 또 어느 때는 기침을 하다가 이게 폐렴이 돼서 죽고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죽고 이게 다 1,000원이면 해결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품질 인정인데 이런 현상을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이런 후원들이 몰려올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김국고라는 일을 만난 거예요. 한국에 오자마자 누군가가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월드비전 회장님이셨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둘은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월드비전 김국고 팀장과 홍보팀장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 전공이 홍보였거든요. 저는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릴까봐. 말하면 큰일 나죠. 네가 유학까지 갔다 온 애가 뭐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그런 NGO에서 또 목숨 걸고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할까봐 말 안 하고 그냥 월드비전에 들어갔어요. 제 일생 일대 가장 잘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9년 동안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들어가는 첫날부터 이제 밤새고 일을 하다가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나고, 그다음에 이란에서 지진이 나고, 또 이라크에서 전쟁이 나고, 9년 동안 정말 쉴 새 없이 큰 재난 현장에서 다니면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이 두 손 중에서 한 손은 자신을 위하여,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거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호소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훌륭하세요. 진짜 정말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후원군과 마음들이 모이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난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진짜 멋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9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2005년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현장 얘기거든요. 정말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 좀 달라는 얘기고, 돈을 어떻게 쓰라는 얘기인데, 남 도와주라는 얘기인데, 그 책이 100만 권이 더 팔린 거예요. 그리고 후원이 쏟아지는, 우리 단체뿐만이 아니라 전 대한민국 단체에 해외 봉사하는, 그다음에 해외를 돕자 하는 이런 붐이 일어나는, 저는요 정말로 내가 여행을 가서 이런 곳에 헌신을 하고 이런 곳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하게 된 거는 정말 땡 잡았다. 이거 이상 더 이상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 마음이 가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이거에 지금 시대와도 이렇게 타이밍이 맞다니,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아무한테도 안 말하고 거기 들어가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때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이렇게 가슴 뛰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생각만 해도 그런 일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반전이 일어나요.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지진이 난 아이들 구하는 거, 그리고 진짜 그 전쟁이 난 아이들 피난을 다니는 난민들에게 물, 식량, 보건의료, 피난처를 당장 사람 살리는 일을 제공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파키스탄 그 지진 현장에 갔다가 왔을 때의 일이었어요. 파키스탄 지진 현장에 갔다가 정말 이 발밑에 아이들이 아직도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얘네들 정말 이 굴착기만 있으면은 꺼내서 얘네들 살릴 수 있는 정말 가슴 아픈 현장을 보고 이제 돌아와서 생방송으로, 제가 그때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생방송으로, 한밤중에 생방송을 했어요. 생방송을 해서 이 아이들을, 여러분이 관심만 가지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지금 그런 시기라고 이제 막 얘기를 정말 후원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날은 다 받아 적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들이 생각이 변했어요. 10만 원 내겠다는 분은 10,000원 내겠다. 10,000원 내겠다는 분은 1,000원 내겠다. 그 다음에 또 정기적으로 하시되겠다는 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제가 그날 후원금을 많이 받거나 이런 마음을 다 주신다는 거를 제대로 못 받아서 아쉬운 게 아니라,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제가 여태껏 말씀드리는 거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어떤 것이었나? 이게 교육을 통한 실천이었다면,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이 사람들을 돕는 게 우리를 돕는 거라는 이 생각을 했다면, 이게 그렇게 금방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거는 교육이라고 할게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분들 이런 걸 알려드려야 돼. 우리는 지구 집이라는 데서 살고 있고, 우리는 아시아 층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아시아 한국방에서 옛날에는 한국을 막 도왔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을 돕는 거는 뭐 도덕적으로 우월해서나 아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집안일이다. 옆방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옆방이 깨끗해야 나도 깨끗하고, 옆방에서 평화롭게 살아야 나도 평화롭게 산다 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시민 교육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거 시작할 때 또 다 말렸어요. 진짜 다 말렸어요. 지금 가정교육, 뭐 인성교육, 학교교육, 이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세계시민교육이냐고.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를 무릅쓰고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을 그렇게 많이 여러분이 사주신 거잖아요. 그 돈을 이용해서 그 인세를 활용해서 이렇게 세계시민학교를 만든 건 또 제 인생 일생에서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세계지도예요. 이 모든 것이. 세계지도가 없었으면 이 일도 저 일도 못했을 텐데, 세계지도만큼 중요한 건 또 하나는 뭐냐면 혼자 결심하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결심하는 힘. 그래서 이제 여기 본론, 제가 여행을 딱 시작할 때가 33살이었어요.
지금은 아마 33살에 있는 거 다 팔아서 있는 거 다 정리해서 여행 간다 그러면 어유 잘 갔다 와라 이러는 분위기잖아요. 분위기인가요?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25년 전만 해도 제가 1993년에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년만 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을 때 혼자 떠날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인가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일들도 있었을 텐데 그 엔조에 들어가게 한 힘은 또 무엇이었나.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다 말리는 또 세계시민학교 교장을 또 시작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끔 한 이 힘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잘 들여다보면 오늘 여기에 주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일이 그 각각의 일들이 내 가슴을 뛰게 했어요. 내 피를 끓게 했어요. 이것만 하면 다른 거는 괜찮았어요. 어떤 하나를 결심할 때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 해도 불구하고 그거를 선택하는 그런 힘들, 그 힘이 아마 그 밑에 깔려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뭐 20대나 30대, 특히 이제 40대, 50대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시는 분들이 나도 한비아 씨처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또 정말 옛날부터 생각했던 일 하고 싶어요. 진짜 꼭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용기가 안 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많으세요. 그럼 저는 좀 먼 분들이면 그렇죠. 용기가 안 나시죠. 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가까운 분들이면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하고는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세요? 그거는 그냥 그 친구 친하니까 그거는 뻥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용기는 하고 싶은 만큼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조금 하고 싶으면 조금 용기가 나고, 중간으로 하고 싶으면 중간으로 용기가 나고, 죽어도 하고 싶으면 끝까지 하려는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계 일주를 한다거나 혹은 이 구호 활동을 한다거나 이제 세계 시민학교를 하는 이것도 정말 꼭 하고 싶은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그 조교들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어떤 타입의 사람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제가 가리키는 반이 조금 커요. 그래서 이제 조교가 2명은 이제 원래 조교가 있고 반이 크니까, 그리고 1명은 또 1명의 조교를 따라온 이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조교였어요. 3명의 조교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어느 해에 너무나 산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내내 조르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하고 한 번만 산에 가면 자기네들은 소원이 없겠다고, 그러면서 한 번만 데려가 주시면 산기운을 딱 받으면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하겠다고 막 그래요. 이제 우리가 편의상 조교 A, B, C라고 얘기를 해요. A, B, C. 조교 A는 약간 저와 같은 타입이에요. 막 표현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친구. B라는 친구는 A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중간으로 표현을 잘하는 친구. C는 말을 좀 안 하는 친구예요. 근데 3명이 모두 다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산은 저는 암벽 등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산에 걷기도 하지만 바위가 나오면 돌아가지 않고 그거를 이제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초보자들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산행이 이제 아니라서 이제 미루다가 어느 날 비가 온다 그래서 그 산행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조교들이.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A라는 조교한테. 그래서 이제 내일 마침 시간이 나니 그럼 같이 산에 갈까? 이래. 난리가 전화해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끼악 이러면서 드디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B, C하고 다 연락해서 내일 어디 이제 지하철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제 비가 오고, 제가 비가 와서 암벽 등반 취소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거에 약간 이제 부슬부슬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을까요? A라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몇 달 만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비가 올 게 뭐예요? 비가 와도 산에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비 오는 날 밥 안 먹니? 당연히 산에 가지. 그랬어요. 그 A라는 정말 6개월 내내 저를 들들 같이 산에 가자고 들들 볶던 그 친구는 지하철역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B와 C가 나타나는데 복장을 보니까 복장이 불량해요. 이 산에 가기에는 신발도 너무 불량하고, 그래도 나타난 게 이제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슬슬 갔어요. 슬슬 갔는데 이제 올라가다가 등산로에서 딱 시작하면 바위가 딱 나오는데 약간 미끄럽고 이제 그렇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던 이제 B라는 친구는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나는 그 미끄러워서 더 못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안한 표정으로. 괜찮다고 괜찮다고. 산은 늘 있는 거니까 언제 네 마음 편할 때 이거 놀자고 하는 일인데 네 마음 편할 때 같이 가면 된다고. 너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C예요. C는 복장도 불량하고 사실은 이제 그런 몸의 상태라 그럴까? 몸의 상태가 아니라 약간 이제 과체중? 이제 바위를 한다거나 산에 가는데 약간 좀 숨이 찰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열심히 쫓아오더라고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갖고 이제 올라가다가 비봉에 올라가다 보면은 저 여기는 서울이에요. 북한산 진흥한 승수비가 있는 비봉에 올라가다 보면은 약간 바위를 하면서 약간 미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도 얘는 두말없이 쫓아오는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등산화끈을 풀어서 끈처럼 만들어서 이제 올려. 그때 마침 비가 갰어요. 그래서 바위는 약간 미끄러웠지만 경치가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북한산 비봉에서 보는 경치가.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물어봤어요. 너 아까 거기 미끄럽고 이럴 때 안 무서웠어? 이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눈을 꼭 감았어요. 꼭 올라가고 싶었거든요. 정말 저는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이의 마음이를 확 들여다봤어요. 눈을 감았대잖아요. 무서워서.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A라는 친구는 난리가 났어요. 왜 하필 그날 비가 와서 이러냐, 다음에 가자. 뭐 B라는 친구는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아마 A라는 친구는 저랑 6개월 동안 저를 조른 거는 등산 가고 싶어요. 그 대신 날씨가 맑아야지요. 라는 거죠. 그렇죠? C는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예요. B는 가고는 싶었지만 그만큼만 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교 스타일일까요? 한번 정말 핑계대지 말고 그리고 어디 두리번거리지 말고 정면으로 자기를 응시하며 한번 자기가 용기를 내고 싶었을 때 마침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때는 어떤 타입으로 가는 것인가? 조금만 장애가 있어도 나타나지도 않은 A조교 혹은 떠나기는 떠나는데 조금만 장애물이 힘들어도 포기하는 혹은 다음번을 생각하는 B조교, 무서워도 눈 딱 감고 가는 C조교. 저는 C조교가 정말로 가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를 늘 그 후부터는 저도 생각해요. 눈 감을 용기가 있는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너무나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눈을 감고라도 하고 싶은 그것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그 앞에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긴급 구호를 한다거나 세계시민학교를 할 때 그만하고 싶을 적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이건 나 좋다고 하는 일이지만 이거 너무 힘들지 않나. 나 좋다고 하는 일이지만 너무 그거 이외에 정말 대가가 너무 센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제 귀에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그 도전을 만날 때 넘어가야 되는 선들이 있잖아요. 세계시민 교육을 하면서도 이것도 넘어가야 되는 산이고 저것도 넘어가야 되는 산이고 그럴 때마다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이만큼이면 됐어. 이제 와서 뭘 더 해. 하다가 그만하면 그건 뭐 창피하기만 하고 이제 그만해. 됐어. 라고 할 때마다 정말 무릎을 꿇고 싶을 때마다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정말 귀에 쨍쨍하게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 줄 아세요? 눈 딱 감고 한 발짝만 앞으로 더. 눈 딱 감고 무서우니까. 그런데 한 발짝만 앞으로 더 하라는 이 귀에 쟁쟁한 소리가 들려요. 저는 이제 카톨릭 신자니까 저는 하느님의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느님을 믿지 않은 분들은 아마 어딘가에서 본 책 한 줄, 어딘가에서 들은 이야기 한마디, 어딘가에서 들은 강의에서 들은 말이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 있을 거예요. 눈 딱 감고 한 발짝만 앞으로 더. 제 책 중에서 1g의 용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1g의 용기.
그 1g의 용기 책의 원래 제목은 0.1g의 용기였어요. 0.1g. 이제 보통 이제 책 제목을 지을 때 제가 다 책 제목을 짓거든요. 그걸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다 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멋있는 제목들 많잖아요. 그쵸? 바람의 딸 걸어서 주고 세 바퀴 반 지도 밖으로 행그나라 그건 사랑이었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책 제목을 내면 정말 토달지 않고 그거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때는 우리 편집자가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약간 그 망설이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무 조금이라는 거예요. 0.1g이 0.1g이 너무 조금이라는 거예요. 저는 얘기했어요. 0.1g이면 충분하다. 용기는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용기는 보태는 거다. 50대 50 여러분이 할까 말까 그 50대 50까지 왔을 때 0.1g만 이쪽으로 확 보태줘도 하자 쪽으로 확 기운다. 0.1g. 그 대신 여기서의 전제는 50대 50까지 가요. 그때 팽팽하게 맞서 있을 때 0.1g이면 확 좋아진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0.1g 충분하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0.1g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편집장이 소수점 들어간 책은 잘 안 팔린다. 그래서 1g으로 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익산 꽃다운 그 시민대학에서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0.1g의 용기를 무한 리필 해드릴게요. 제 목소리를 기억하신다면 0.1g에 해당하는 목소리는 뭐냐면 눈 딱 감고 한 발짝만 앞으로 더 눈 딱 감고 한 발짝만 앞으로 더 하는 거예요. 그런 용기, C와 같은 C 조교와 같은 용기로 정말 자기가 원했던 일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해보는 거예요. 그날 비봉까지 못 갔다 하더라도 그 친구는 자기가 원했던 일을 하는 거죠. 그죠? 비 오는 날 한비아 교수님하고 같이 산에를 가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만큼 간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혼자 있는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거 여기에도 휩쓸리지 않고 저기에도 휩쓸리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셔요. 저도 흔들리면서 갑니다. 당연히 그러죠. 저도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흔들리고 가지만 저는 또 이거를 생각해요. 용기를 낼 순간이 오면 내가 눈 딱 감고 한 발짝 앞으로 가고 있는가? 이를 생각하는 반면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이솝 이야기를 생각해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익산 꽃다운 대학에 촬영을 하느라고 제 옷 중에서 가장 꽃다운 색깔의 이 옷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 얼굴 보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 요 지금 렌즈가 정말 가까이 익산에 사는 내 친구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아주 지금 마음 따뜻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이솝 이야기. 그 이솝 이야기는 뭐냐. 누군가가 이 말 저 말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말 저 말 들을 때 너는 뭐 그러냐 너는 그러냐 뭐 얼마나 많아요. 그쵸? 너는 왜 이러느냐 왜 저러느냐 그리고 너는 이게 나쁘다 너는 이게 싫다 너는 이게 틀렸다 어쩌고 막 이렇게 할 때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물론 내가 잘못 갈 수도 있고 물론 내가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의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키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생각해요. 그 이솝 이야기에서 나오는 낙이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잠깐만 얘기를 하면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팔러 시장에 갔어요. 그런데 나귀를 이제 빈등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어차피 팔러 갈 나귀를 저렇게 빈등으로 뭐라도 실어서 하면은 시장에서 팔면 돈이 될 텐데 이렇게 막 뭐라고 수근수근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듣다가 그러네? 그리고 이제 아들을 태웠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늙은 아버지는 저렇게 걸어가는데 저 새파란 아들이 타고 가네? 그래서 또 아들이 듣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태웠어요.
그랬더니 또 저 조그만 어린아이는 걸리고 저 정정한 아버지가 또 저렇게 타고 가네. 뭐 아닌가? 둘 다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저 불쌍한 나귀를 저렇게 하고 가네. 어느 말의 장단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막대기에다 묶어서 이렇게 등짐을 치고 가다가 냇가를 건너가다가 당나귀를 빠뜨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 사람의 이 아버지의 목적은 나귀를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였어요. 만약에 이 나귀가 여태껏 우리 집에서 일을 많이 했다 하는 나귀면 팔라고 하는 그 순간이라도 좀 편안하게 가라 해서 빈 등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였든지. 아니면 아들이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아들을 태웠어요. 혹은 아버지가 허리가 안 좋으세요. 그럼 아버지가 타요. 어떻게 하든 목표는 뭐예요? 나귀를 안전하게 시장까지 가서 팔고 오는 거였는데 지나가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다가 나귀를 냇가에 빠뜨려요. 얼마나 많은 나귀를 냇가에 빠뜨렸냐고요. 그래서 생각해요. 저도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이 말 저 말 듣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좋은 얘기만 할까요? 그렇죠? 이런 정말 속상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마다 생각해요. 아,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나귀를 시장에 잘 갖다 파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고 나는 내가 필요한 혹은 원하는 혹은 내 사정에 맞게끔 한다. 다 빈등으로 가든 아들을 태우든 내가 타든 어떻게 하든 나귀를 안전하게 가서 그 시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앞으로도 이 나귀를 냇가에 많이 빠뜨리게 되겠죠. 이 말 듣고 이 말 듣고 이 말. 그런데 될수록 여러 가지 나귀를 이 시냇물에 안 빠뜨리려면 딱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나귀를 시장까지 가는 게 나의 목표고 그다음에 가는 그 방법은 내 방법대로 한다. 이야기는 듣되 내 방법대로 한다. 그것이 바로 또 혼자 있는 힘 및 혼자 있는 용기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 점점 더해지는 뭐라 그럴까요? 자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태껏 이렇게 지내면서 큰 고비마다 용기를 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눈 딱 감고 한 발짝만 앞으로 더 가는 그런 용기를 내야 되는 순간에 제 이 높고 빠르고 그리고 그 발음 좋은 목소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한 리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이런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가족, 친구, 그다음에 또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나는 당나귀 팔러 가는 아버지야. 아들을 데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당나귀를 팔러 가는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 돼.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죠? 큰일만 있나요? 매일매일 겪는 그 사소한 작은 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작은 일이 있을 때 일상에서 할까 말까 할 때 하자 쪽으로 딱 기우는 그것들이 모여서 이제 혼자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나 그 세 가지씩 예를 들어서 그 일상생활에서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할까 말까 할 때 하자 쪽으로 하는 게 이제 용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일단 저는 할까 말까 하는 것에 많은 부분은 해요. 왜냐하면 안 하고 후회하는 게 여태껏 더 많았어요.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안 해서 후회하는 게 여태껏 더 많다는 것을 그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보통 할까 말까 하는 일은 거의 해요.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있었던 거라면 당연히 해요.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괜찮아. 그래서 10,000원이 있는데 책을 살 수 있다면 그거로 배가 고파도 밥은 안 먹어도 되고 옷은 안 사도 돼. 왜냐하면 책 샀으니까 이제 그런 주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면 안 하는 게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무슨 물건을
살까 말까 할 때는 안 사요. 저는 아주 미니멀리스트입니다. 미니멀리스트. 가장 작은 걸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여행 다닐 땐 이런 배낭 하나에 5, 6년 동안 배낭 하나로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뭐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배낭여행을 하면서 느꼈어요. 간단하게 이런 거잖아요. 뭐 하나를 뭐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거 하나면 이게 숄이잖아요. 요거 하나면 일단 샤워를 한 다음에 몸을 닦을 수도 있죠. 이부자리가 지저분하면 이거로 또 이불도 되죠. 요도 되죠. 모자가 없으면 이거로 해서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닐 수도 있죠. 모자도 되죠. 또 어느 때는 꼭 치마를 입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또 둘러서 또 치마로 입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가에 해가 많이 들어온다면 이거로 가리죠. 하나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그거 하나를 딱 가져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작은 거를 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집도 거의 뭐라 그럴까요? 암장? 절간처럼 아주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one in, one out이에요. 뭐 하나 갖고 들어오면 뭐 하나 비슷한 게 갖고 나가요. 책도 하나 갖고 들어오면 비슷한 책 갖고 나가고, 가구를 들여왔는데 무슨 뭐 클리넥스 나가고 이러진 않아요. 책도 딱 그 서재에 그냥 딱 있어요. 얼마간. 그리고 그거 이상 있는 거는 그 연말에 다 정리를 해요. 어쨌든 깔끔하게 one in, one out으로 미니멀리스트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살까 말까 할 때는 안 사요. 물건을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방 아니나 아니면 무슨 뭐 등산 가방이나 아니면 이런 가방에서도, 그러니까 여행 가방 아니야, 물건을 넣을까 말까 할 때는 안 넣어요. 그쵸? 그거 지고 다니면 다 짐이잖아요. 편리하긴 해도 아까처럼 그 하나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아니면 그냥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10시 이후에 무엇을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안 먹어요. 그거는 제가 어차피 이렇게 사람 앞에서 서는 교수이기도 하고 강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뭐 8등신 미인이거나 뭐 이렇진 않잖아요. 이 무슨 뭐 폼모델처럼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딱 건강하다, 기분 좋아, 에너지가 막 나오네,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면 아침에 요가도 하고, 그리고 산에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체중과 몸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시부터는 안 먹어요. 먹을까 말까 하는 적 많죠. 근데 그건 이제 딱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요거가 중요합니다. 이제 할까 말까 한다 그랬잖아요. 하는 것 중에서 3가지 꼭 하는 거가 있어요. 첫 번째, 할까 말까 할 때 꼭 하는 건 남을 도울까 말까 할 때는 꼭 도와요. 그게 돈이 있으면 돈으로 돕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돕고, 힘이 있으면 힘으로 돕고, 그리고 진짜 지금 어려운 시절을 넘어가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손만 딱 잡아줘도 저는 그게 돕는다고 생각해요. 저가 여태껏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런데 제가 도울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는 제가 제복을 찬다고 생각해요. 그게 조금이라도, 마음이라도, 그죠? 돈 있으면 그냥 주머니에서 돈을 내거나, 그리고 시간을 내는 것, 돈으로 도와주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시간을 내거나 마음을 주거나,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여태껏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은 이것을 제대로 베풀면서 갚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의 인생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제 인생 목표는 하루에 한 사람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사람 기쁘게, 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고 있는 원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되게 논문을 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날 저 원장 선생님을 기쁘게 하느라고 이걸 하자 그런 거예요. 한 사람 기쁘게 했는데 그것이 일파만파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선한 마음에 이렇게 쭉 전해지는, 도울까 말까 할 때는 돕습니다. 할까 말까 할 때. 두 번째, 할까 말까 할 때 꼭 하는 거는, 공부는 할까 말까 할 때 꼭 해요. 이 공부가 저처럼 이제 학위 공부도 있지만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이를 드는 게 아니라, 저는 매일매일 익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사람으로는 우리가 우리한테 스스로 나는 어제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 생각하게끔 하는 거는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조금씩 진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도 암벽 등반을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저는 뭐 친구들에 비해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한문을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스페인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조금씩 모아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서 엊그제까지 몰랐던 이 문장을, 스페인어의 문장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내가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저께까지 안 됐던 어떤 그 모형의 바위에 그날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직도 내가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구나. 어느 순간에는 또 그런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몸으로 하는 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게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 배울까? 뭘 할까 말까? 예를 들어서 내 친구 중에서는요. 그 친구가 보고 있으면 미안해. 춤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 주위에는 춤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요. 그 사람 주위에만 없는 거예요. 춤집에 가봐요. 다 춤추는 사람이에요.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야죠. 산에 뭐 암벽 등반 하고 싶다 그러는데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산 밑에만 가봐요. 그거 다 암벽 등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만 없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금씩 앞서가니 뒤따라가면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피아노를 배워서 뭐 조성진처럼 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이 암벽 등반 한다고 서지연이죠? 할 수는 없지만 어저께보다는 낫잖아요. 저는 그래서 합니다. 지금 무엇인 공부를 할까 말까 이 나이에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나이에 이 나이라뇨. 맨날 제 친구끼리 하는 말이 뭐냐 진짜 우리가 60대면 70대 80대들이 보면 우리는 피덩이다. 정말 어디다 대고 나이 자랑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그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대로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어제보다 내가 좀 낫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을 할까 말까 할 때 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놀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노는 거예요. 노세 언제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니에요. 노세 당장 노세.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도 좋은데 나갈까 말까 할 때는 생각하지 말고 양말부터 신으세요. 양말을 신고 나면 신발 신고 그다음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라도 한 발짝이라도 나가게 돼요. 나갔다 오면 한번 생각해봐요. 나갔다 와서 괜히 나갔다 왔다 그런 적 있으세요? 정말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이 여행이라는 게 나가서 논다는 게 2시간, 3시간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나절 노는 것부터 시작해서 1박 2일 친구들하고 어디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멀리 가는 것까지 모두 합해서 본질은 마찬가지예요. 본질은 신발 신고 나가서 자연과 더불어 풍성한 시간을 갖는데 그 스스로의 시간을 갖는데 저는 사실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해요. 산도 혼자 가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디 놀러 가는 거 혼자 가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자연도 만나고 나도 만나고 하는 것 같아요. 놀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논다. 오늘 찌부둥한데 어떨까? 양말부터 신는다. 그리고 나서 신발 신고 나간다. 나갔다 돌아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나라 속담인지 생각을 안 나는데 집에 있는 빠꼬미보다 돌아다니는 멍청이가 낫다. 돌아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서 준비한 얘기를 다 못하고 가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1시간 동안 이야기한 이야기는 이렇게 여행에서 김국구에서 세계시민학교를 가면서 저도 용기를 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 용기는 정말 눈 딱 감고 한 발짝 앞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그 용기는 사실 내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용기가 나더라. 조금 하고 싶으면 조금 나고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나고 죽어도 하고 싶으면 죽어도 나더라. 근데 용기가 나는 순간에 두려움,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순간에는 눈 딱 감고 한 발짝만 앞으로 더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더라. 여러분에게는 딱 요 목소리로 눈 딱 감고 한 발짝만 더 앞으로 라는 요 목소리를
요 1g, 그게 이제 1g이라고 치면 그 1g을 여러분에게 무한 리필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 내가 용기가 안 날 때마다 이거 난 왜 이렇게 용기를 못 내지? 라고 생각할 때 A 조교인가 B 조교인가 C 조교인가, C 조교는 어떻게 해서 그 비봉올라까지 올라갔을까를 많이 듣는 얘기지만 또 이런 각도로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무슨 일을 용기를 내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 저 말 들을 때 그래, 나는 이 나귀를 나는 이제 시장에 갔다가 절대로 냇가에 빠뜨리지 않을 거야. 이 말 저 말 듣다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에서 용기를 어떻게 내나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요 3가지, 할까 말까 할 때 안 하는 거 3가지와 그러나 할까 말까 할 때 꼭 하는 요 3가지를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익산 꽃다운 시민대학이잖아. 정말 꽃다운이라는 데 방점이 있는데 이제 10월이면 정말 아름다운 그 들판이며 가을 맞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마음을 쭉 열고 한번 어떻게 나는 용기를 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모이면 혼자 있는 힘이 되고, 그러면 이 혼자 있는 힘이 모두 모여서 나무가 단단해야 숲이 모여도 단단한 숲이 되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혼자 있는 힘이 있어야 함께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풍성한,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씩 나아지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멋있어, 이거 멋있다라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멋진 익산 꽃다운 시민대학의 시민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외국에 있다가 얼마 전에 왔는데 또 다시 한번 저도 새겨 듣게 됩니다. 제 말이지만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 앞에 여행 얘기나 어떻게 사람들을 김국고 현장 이야기를 막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나, 혹은 세계 시민으로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얘기나,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무엇이 내 피를 끓게 하는 그런 또 강의를 또 다음에 우리 익산 시민들하고 직접 만날 때 이야기를 해드리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남은 강의, 아주 중요하고도 재밌는 강의들 많이 그 앞에 벌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일주일을 놓쳐서 못 봤는데 바로바로 찾아서 저도 이제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하고 싶은 일, 지금 이루고 싶은 꿈, 그 꿈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한비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